조년각은 내가 강독하는 곳으로 외부인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인데 이렇게 익명서를 던져넣는 병고가 일어나니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정조는 이 세손 시절에 이 홍인안이 밖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했고 그 때문에 나는 밤낮으로 가슴을 조이고 아침 저녁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대체 홍인안이 정조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정조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정조의 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1775년 2월 8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정조가 기거하고 있었던 건물이 바로 조년각이라는 건물입니다. 근데 당시 정조가 거처하고 있었던 이 조년각 마루 위에 누군가 봉서 한 통을 던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익명서를 정조가 열어보는데 그 내용이 아주 끔찍했다고 해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 봉서 한 통을 내가 거처하는 조년각 마루 위에 던졌다. 내가 괴이하게 여겨 뜯어보니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익명서였다. 글의 내용은 모두 망측하고 흉악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라고는 적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망측 흉패, 아주 망측하고 흉악스러웠다. 그러면서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년각은 내가 강독하는 곳으로 외부인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인데 이렇게 익명서를 던져넣는 병고가 일어나니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조년각은 왕세손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경비가 삼엄하겠어요. 그래서 외부인은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 익명서를 던져놓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 마음대로 이곳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이 익명서 내용 자체보다 더 두려워했던 거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 이곳 조년각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거. 막말로 이 사람이 자객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당연히 정조가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이날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권례 순찰이 돌던 내시가 있었는데요. 이 내시가 이번에는 한글로 된 익명서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 익명서를 주워서 또 세손이 정조에게 갖다 줍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때 문을 지키는 내시가 봉서 한 통을 또 주워왔는데 업문으로 쓰인 익명서였다. 그 내용은 앞의 글보다 더 심했는데 그 가운데 말의 뿌리를 알고 싶다면 대전에게 고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날 포도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업문으로 된 익명서인데 그 내용이 앞의 익명서보다 더 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말의 출처를 알고 싶으면 네가 이 말을 영조에게 고해라. 그러니까 영조 보고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이런 글을 정조에게 보낸 그 사람들의 의도는 이 사건을 엄청나게 키워서 이 익명서에 적힌 내용을 영조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 익명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지금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은데 다만 그 정조실록을 보면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록은 있어요. 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자행한 투서에 적힌 것은 망측하고 부도한 말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그 속셈을 따져본다면 모두가 거짓으로 현혹하여 국본을 흔들려는 계책이었다. 그가 이렇게 익명서를 던져놓는 이 행위가 사실은 이 국본인 정조를 흔들려는 계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조가 이 사건을 아까 살펴본 것처럼 포도청에다가 수사를 시켜요. 포도청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경찰과 비슷한 기관인데요. 놀랍게도 이 포도청이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 익명서를 던져놓은 범인을 잡습니다. 당시 CCTV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꼬리가 길었는지 결국 범인이 잡히게 돼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포도청이 익명서를 던져넣은 사람인 김중득과 하익룡을 체포하여 두 죄수를 추문했다. 그 죄수들이 모두 하나하나 자백했다. 그가 이 포도청의 수사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를 이제 조사를 했겠죠. 일단 김중득이라는 사람은 궁중에 이제 물건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례를 출입하면서 내시나 궁인들과 널리 사귀었는데 그가 성품이 사납고 못하는 짓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런 짓을 했다고 한다. 그가 당연히 이런 짓을 개인 혼자 했을 리는 없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을 텐데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가? 이제 그 사주한 사람이 이 하익룡이라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밝혀지는데요. 바로 하익룡이 누구였냐면 홍인안의 집안 사람인 겁니다. 원래는 하익룡이 병조의 서리로 근무를 하는데 이때 나를 원망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홍인안 같은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과 결탁해서 이런 망측한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 홍인안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익명서 사건은 스스로 드러난 곳이 있고 만고에 없는 변괴이니 전학계 아래어 극형으로 다스려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정조가 홍인안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조가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수사를 막으려 한 사람이 바로 홍인안이었습니다. 그 얼마 뒤에 홍인안이 정조를 직접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굳이 전학계 아래어 번거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건 덮어라. 이 사건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홍인안이 압박을 넣은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커지면 분명 홍인안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밝혀질 거기 때문에 홍인안 입장에선 당연히 이 수사를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인안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위협을 하니까 정조도 여기서 더 확대해서 수사를 하지는 못해요. 이때 아직까지는 정조가 고립되어 있고 그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결국 이 사건을 덮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정조가 이 사건을 덮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홍인안이 찾아와 반복하여 달래고 위협하여 끝까지 캐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 위세가 두려워 거스르지 못해서 마침내 끝까지 캐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정조가 아직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홍인안과 전면전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는 좀 숨죽이면서 그 힘을 길러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홍인안의 힘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 그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 시간에 보통 그 김기주와 홍봉안의 이런 외척 싸움을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정조극장 31화에서 살펴봤듯이 영조가 이 두 세력을 모두 은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넘게 권력을 잡고 있던 이 두 사람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됨으로써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을 채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였던 홍인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인안이 이렇게 빨리 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세손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홍인안이 당시 권력을 잡을 때 그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은 세손의 외가이니 진실로 터럭만큼이라도 우리 집안을 불리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곧 세손을 불리하게 만드는 자이다. 그러니까 홍인안이 세손의 이름을 파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것은 곧 세손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공갈을 치니까 사람들이 감히 홍인안을 어떻게 건들겠어요. 홍인안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하면은 그게 곧 세손을 불리하게 하는 거라는데 감히 누가 홍인안을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홍인안이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세손이 지금 고립되어 있고 위태로운 상황이니 우리 집안을 후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세손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안 하면 앞으로 세손이 아마 위태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지금 세손을 고립시키고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오히려 홍인안이 더 고립시키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홍인안이 그 세손의 배경을 믿고 빠른 속도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명의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홍인안이 세손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홍인안이 그 형인 홍봉안을 이어 정승이 되었는데 성품이 교활하고 무식했다. 세손을 보호한다는 말에 가탁하여 한 세도를 자신에게 가져오게 했고 온갖 일을 마음대로 지휘하고 권세를 부렸기에 구하려고 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런 홍인안의 이런 권력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도 막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작은 아버지께서 벼슬길에 발을 끊지 못한 것은 참으로 잘못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홍인안이 권력에 욕심을 내서 이렇게 세손의 이름을 팔아서 권세를 차지했던 것, 그렇게 벼슬길에 발을 끊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 이거는 정말 잘못하신 일이 맞다. 근데 그러면서도 해경궁은 홍인안이 이렇게 권세를 부린 거는 맞지만 우리가 역적의 이름으로 참화를 입은 건 참 억울하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역적은 아니다. 그 자기의 작은아버지를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홍인안이 역적인지 아닌지, 홍인안이 정말로 이 역적으로 죽은 것이 억울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조극장을 통해서 또 여러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